여러분 무척 그리웠죠? 저때 그 말 잘하고 잘생긴 김 박사가 어디로 갔나 하셨죠? 예,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가야 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죠? 예,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세 대통령들이 만났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왜 대답을 시원찮게 하십니까?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네, 역사적인 사건이 될지 지옥문을 여는 것이 될지 좀 더 두고 보십시다, 여러분. 예. 자, 이 판문점 회동 이후에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첫째 시나리오, 가장 가능성이 많은 시나리오는 그냥 지금처럼 되는 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북한도 버티고 미국도 버티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한테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모든 비핵화, 완전한 핵 포기를 미리 약속하라는, 빅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거 아니죠? 북한은 조금씩 잘라서 합의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문점 이후에도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시간은 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두 번째 시나리오, 북한이 개과천선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개과천선하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괄 타결,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되면 순풍이 불고 북한도 비핵화되고 대통령도 좋고 국민도 좋고 모두가 좋은, 아주 좋은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를 수십 년간 연구한 제 같은 전문가들이 볼 때 이럴 가능성은 쥐꼬리만큼도 안 됩니다. 쥐꼬리만큼도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가짜 비핵화로 타협하는 겁니다. 북한은 조금만 내놓고 받을 거는 다 받아가고, 미국은 그 조금 주는 것을 침소봉대해서 마치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인장 부풀리고 박수치고 축포 터뜨리고 대한민국의 문정부도 덩달아서 춤추고 잘됐다고 난리치는 이 가짜 비핵화 쇼, 이것이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될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시나리오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함정들을 소개하고 우리 국민이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버티기를 하고 시간이 갈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북한 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맹은 약화되고 외교는 고립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한민국 군대를 줄이고 우리 군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갈 때 지금처럼 가서는 곤란합니다. 지금처럼 가서는 곤란합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예, 이거 다 모두가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되기 이전에 한미 동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아무리 더워도 답해 보십시오.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한미 동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주한미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북한 핵 문제 해결되면 주한미군 보내야 합니까? 핵 문제 해결되면 한미 동맹 해체해야 합니까? 예, 이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은 6.25를 도발했고 핵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무수한 도발을 해왔던 대한민국의 주된 위협원입니다. 북한이 핵 문제 해결했다고 동맹 필요 없다, 주한미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에도 조심해야 될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북한이 이만큼 가지고 있는 핵무기 중에서 요만큼만 내놓고 우리는 큰 선심을 썼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 봐라,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트럼프도 그 봐라, 이제 내가 외교적 업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축하를 하고 난리 광란을 치는 이 세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민국은 가장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저희들이 가장 겁내는 가짜 비핵화 쇼이고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bad small deal입니다. bad small deal. 예, 나쁜 부분적 합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고무가 되어서 그 봐라, 이제 평화가 오지 않느냐, 국가안보 필요 없다, 군대 더 줄여도 된다, 난리 발광을 칠 겁니다. 이 세 번째 시나리오를 저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주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세 사람 다 선전선동의 대가이고요, 지금 이 세 사람이 이런 정치적 업적, 외교적 업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선 가도에 들어가서 지금 뭔가 카드가 필요해요. 우리 문재인 정부는 더하죠. 지금까지 좌파적 정책을 취하니까 이 태극기 집회 여러분처럼 우파 국민들이 거세게 저항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압도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을 주도해서 내년 총선도 치러야 하고 가야 될 길이 뭡니다. 그러니까 축하가 필요한 겁니다. 축하가.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도 그렇게 하면 아마 평양에서, 북한에서는 위대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국을 불패의 핵강국으로 전변시킨 위대한 영웅, 이렇게 아마 칭송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각각에 다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국민이 추구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시나리오이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동맹을 해체하거나 우리 안보 태세를 약화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6.25 전쟁 기념을 남북이 같이 하자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이 그런 얘기 할 때입니까? 지난 6월 6일 프랑스 노르망디 주노 해안에서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서방 대통령들이 해변가에 줄을 섰습니다. 거기에는 독일의 메르켈 수상도 같이 줄을 섰습니다. 독일은 전쟁 도발을 참여하고 유태인 학살을 회개하고 끝없이 속죄하면서 그 같이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도 6.25 전쟁을 참여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같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단 한 번도 6.25 전쟁을 도발했다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고 지금도 자기들 주민들한테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군의 침략을 막아낸 성리한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파렴치 않은 역사적 왜곡이 지속되고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북한과 어떻게 해서 6.25 공동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 확실히 알려드렸고요.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구호 몇 마디 외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크게 해주시고요. 아무리 햇빛이 강하더라도 목소리는 크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분을 3번씩 크게 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우 박사는 미남이다. 미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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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문제를, 연습 문제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짜 평화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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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 약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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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협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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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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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엄청나게 덥죠?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신 군정 여러분에게 감사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유튜브 우리 회사 각 대표님들 12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수고를 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더우나 추우나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나오는 원인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 가지 않게 하려고 붙잡으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느냐면 문재인을 비롯한 주사파, 청와대에 앉아있는 주사파들, 그 다음에 각 부처의 장들, 이들이 대한민국을 막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살고 계신 고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대화를 하는데 이제 국민들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거 못 살겠어. 이 나라가 왜 공산주의 돼야 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대한민국 안 돼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분들이 2년 6개월 동안 변함없이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지켜냅시다 하는 그 아우성의 여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짤막하게 5분만 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막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국민들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오는 태극기 들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문제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였느냐? 같이 태극기 들고 나오면서도 저쪽은 안 돼, 우리만이 진짜야 하면서 서로 배척하고 총질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락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가는 길이라면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쟤들은 안 돼. 쟤들은 친중파야, 쟤들은 좌파야 이러면서 우파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하나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하나 된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 지금 서울역, 대한문, 동아면세역, 교보문고 앞에 큰 집회가 네 군데서 일어납니다. 서로 안 된다고 비방하지 맙시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우리 이 자유우파라고 하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나와 막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에게도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 이 편, 해갈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카카오톡을 보세요. 밤새 들어오는 카카오톡에 서로가 쌈질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자유우파가 맞은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러한 현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적하는 바이니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로 합시다. 그렇게 하실 거죠? 5분이 돼서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저는 지난 3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요 밑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리에 올라올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하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지시,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걸 느껴서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애국 동지 여러분께 정말 존경의 뜻에서 한번 큰절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삼척항 부두 끝에 미상 선박 하나가 정박했습니다. 이 선박 하나 정박한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거를 정부에서 처음서부터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표류해서 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표류하면은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즘. 그런데 남쪽으로 이걸 표류했다고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만약에 귀순하려고 왔으면은 MDL을 넘자마자 바로 속초항이나 주문진항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게 왜 삼척까지 왔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또 경제작전을 실패했으면은 왜 실패했다는 걸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이것도 거짓말 주성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상한 물건이 발견되거나 이상한 선박이 발견되면은 이게 대공조 이점이 없나 간첩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합동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동신문도 안 하고 바로 북한으로 보내는 건 2시간 만에 2명은 북한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까? 2명 북한에 보낸 것은 뭡니까 이거? 김정은이한테 상납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이게 정말 정경도 국방장관 안보 위기를 총체적 안보 위기를 맺은 정경도 국방장관 이 공군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공군을 창피하게 하는 정경도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라! 이 모든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9.19 군사 합의라는 말도 안 되는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공정찰도
북한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할 수 없습니다. 감시초소도 폐쇄했습니다. 해상 초계 활동도 못합니다. 우리는 고성능 전자장비와 과학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과 해상과 이렇게 가서 북한을 제압해 왔는데 우리 손발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국방장관 때 지시한 겁니다. 이 멍청한 국방장관은 그걸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영원히 없는 군대가 된 겁니다. 군인 정신이 없는 군대가 된 겁니다. 주적이 없는 군대는 영원히 없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면 적이 누군지 모르면 힘을 어떻습니까? 제대로 안에 힘을 어디다 향해서지요. 심각한 문제를 제기시켰습니다. 대전 저장해물을 제거했습니다. 지뢰를 전방에 다 걷어냈습니다. 얘들은 뭘 그리는지 4대강 모두 철거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철거 절망 됩니까? 또 북한의 어선온 거에 대한 국방부 브리핑을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하는 브리핑은 무슨 브리핑이라고 합니까? 홍길동 브리핑이라고 합니다.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브리핑. 그래서 북한이 하노이 미국 회담에서 비핵화 안 한다는 거 확실히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또 미사일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브리핑은 뭐라고 했어? 미사일이라고 못하고 발사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홍길동 브리핑입니다. 국방장관이 멍청한 놈 빨리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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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 문제 더 심각합니다. 서해안에 북쪽으로는 50km, 남쪽으로는 85km의 금지구역을 해상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우리가 35km를 양보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똑같이 50km 해도 될까 말까인데 35km를 양보해서 북한 잠수함이 인천항 앞에, 인천공항 앞에 와서 대기했다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구 반이 서울, 경기, 인천에 250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고립되고 북장사정포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의 중요한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국토를 지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9.19 군사비를 맞아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이 국토를 수호할 수 없게 만든 대통령을 지금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옳소!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과오는 앞에서 김태호 박사가 얘기했듯이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전자권을 조기 전환한다고 해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이승만 박사가 만든 참 대단한 대한민국 오늘의 영광이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신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가지고서 무슨 한미연합사라는 것을 한국군으로 보임한다. 말은 좋지요. 보임돼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은 핵 가졌는데 우리는 핵도 안 가졌습니다. 핵 가진 자하고 핵 안 가진 자하고 겨누게 되면, 싸우게 되면 핵 가진 자가 항상 이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핵을 가진 자 앞에 저렇게 우리가 절절 매는데
연합방위체제 미군이 철수하는 날, 연합방위체제가 깨지는 날, 이날은 우리나라가 조종을 누리는 날입니다. 망하는 날입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는 날입니다. 절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절대 반성해야 됩니다. 그1조 군사합의는 반드시 폐기하라! 폐기하라! 연합방위 체제는 굳건히 지켜라! 지켜라! 정경구 국방장관은 석고 대대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라! 감사합니다. 애국의 날마다 만나 뵙는 우리 태극기 의병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우리 광화문 이 시청 근방에서 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는 거 환영하고 또 가시는 거 환송한다고 1박 2일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간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말씀 잠깐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해놓고 태극기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박원순이 속셈을 다 드러낸 거죠. 이 정부의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따른 속셈이 바로 불러는 놨는데 반가이 받기는 곤란한 그런 이중 성격을 다 드러낸 그런 산적이었습니다. 자, 그날 팩트만 아시면 됩니다. 29일 날 우리 시간으로 7시, 아침 7시 조금 못 돼가지고 도쿄의 오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판문점을 내일 가는데 혹시 김정은이가 이걸 보고 있다면은 DMZ에서 잠깐 만나서 우리 인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오후 3시경 넘어서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남녀간에 데이트를 해도 이렇게 그냥 툭 넣어가지고 하루 만에 바로 만납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휴대폰 호출 사건이라고 명명을 하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휴대폰 하나 날리니까 바로 하루 만에 김정은이가 쫓아왔습니다. 자, 이걸 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쇼입니다. 그런데 이 쇼가 보여주고자 한 의도는 뭡니까? 자, 봤지? 김정은이는 내가 트위터 한 방 날리면 그냥 쫓아오는 놈이야. 너 시체 말하면 김정은이는 내 손바닥 안에 들어있어. 그럼 내가 목줄 꽉 잡고 있거든.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쇼를 하는 사람입니다. 쇼를 정말 잘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NBC 텔레비전에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쇼를 12년 동안 15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인기로 대통령 출마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기업인이 단 한 방에 하원의원 상원의원 정도가 아니죠. 기업인이 한 방에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쇼의 달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쇼에는 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컨텐츠가 없으면은 그 쇼는 그냥 가짜 거짓이 됩니다. 트럼프는 컨텐츠가 있는 쇼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자 우리 우파 유튜버들, 그것도 1위, 2위, 3위, 4위 하는 그 큰 유튜버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 판문점 휴대폰 호출 사건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와서 핵 동결로 가는 것 같다. 아니, 트럼프가 김정은이 만나서 잠깐 산책하고 얘기했다고 핵 동결 간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끝나고 나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대로 간다. 제재는 계속 간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타결을 하는 것까지 원하고 있다. 근데 왜 동결로 갑니까? 재선운동을 위해서 동결로 간대요. 아니, 핵 동결하고 미국 대통령 재선운동하고 뭐지?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트럼프가 와서 쇼한다. 인기 얻으려고.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방금 말한 대로 정치인이고 쇼의 달인입니다. 정상회담은 본래부터 쇼요 연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인기가 올라가서 내년에 재선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민주당에 저 힐러리 같은 대통령을 만들어서 뭔 전략적 인내적으로 하면서 핵무기가 ICBM까지 개발되도록 내버려둔 민주당 집권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튜버들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1, 2, 3, 4, 5위 하는 큰 유튜버들이 마치 트럼프가 와서 엄청난 양보를 한 것처럼 뭐 이거 안 되는 것처럼 앞서 우리 김태우 박사가 학술적인 뭐 바탕 위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세 번째 적당하게 타결하는 핵 비핵화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태우 박사님은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적당히 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 이 대한민국에도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지 않고 통일을 바라지 않고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가짜 우파, 가짜 보수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들을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해 초에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목을 외치던 어떤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들은 한반도에 적당한 긴장이 지속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백악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요 내용은 엠바고가 돼 있다가 며칠 뒤에 나왔는데 조만간 북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언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이게 수교로 가는 단계다 이제. 미국과 북한이 외교입니다. 아니 지금 미국을 공격하는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협박을 해서 그걸 때려잡으러 온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수교를 갑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김정은이가 핵무기 시설 리스트를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의 핵 사찰관 군 병력이 진주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한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가능성으로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한반도의 시계는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50분에서 55분 정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돌아가는 세상 지켜보면서 유튜브도 가려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